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저는 식이와 발달 시리즈의 일환으로 차별증과 다운증과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발달장애 아이에게서 곧잘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영양 결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양 결핍이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가 결례 없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가장 흔히 결핍되는 영양소는 마그네슘, 아연, 세레늄, 비타민 B, 엽산, 비타민 A, D, C, 오메가3 지방산 등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녹색 채소와 씨앗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영양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광인 행동, 집중력 저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상,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과 같은 행동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식습관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에피소드 53을 보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녀가 어떤 봉주제를 섭취하든 어떤 비타민제를 섭취하든 보충제가 건강한 식단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건강에 해로운 식단을 통해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면 보충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분이 없는 과일과 채소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유기농 식단과 병행한다면 영양 보충제는 자녀의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결과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연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건강 자연식단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영양 보충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보충제는 오메가3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방지합니다. 운동 질조 증상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즉 비타민 E는 신체 움직임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모두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발달장애 아이에게 특히 중요한 보충제입니다. 둘째,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신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며 그중 하나는 신경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및 흡수뿐 아니라 뉴런 사이를 통과하는 메시지의 속도, 강도 및 선명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 활성화와 비활성화에 큰 영향을 유지합니다. 칼슘은 쇠상의 흡수를 위해 충분한 마그네슘, 비타민 D 및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노시톨은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노시톨은 기본과 정성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뇌 세로토닌 활동을 높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돕습니다. 이노시톨은 또한 감각적 행동을 도움이 되며 낮에는 평온함을, 밤에는 숙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아이들의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개선하는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보충제에는 소화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됩니다. 우리 중 단수가 유산균, 즉 프리바이오틱스 복용에 익숙할 것입니다.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균주를 포함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비도박테리아와 락토베시리스를 모두 포함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이 두 종류의 박테리아 사이에 있는 최소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균주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종은 또한 높은 생존 가능성 수치, 특히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수치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한 가지는 물과 섬유소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자녀가 전분 함량이 높지 않은 채소를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충분한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 아이들은 수분 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유질 보충제를 섭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변비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섬유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녀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자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어떤 음료보다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기와 발달에 관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 남았습니다. 저희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자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식사, 간단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국식 식단의 이점에 대한 실효적인 조언을 들을 것입니다. 식기와 발달에 대해 한 번에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